안녕하세요, 산타한 제이슨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코스는요,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은 북한산의 또 하나의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형제봉 능선 코스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북한산 형제봉 능선은 그 경치에 비해서 조금 덜 알려진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형제봉에 오르면요, 가깝게는 평창동, 그리고 북악산, 인왕산, 안산을 한눈에 볼 수 있고요. 북한산 방향으로는 보현봉과 칼바위 능선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그 풍경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안 가보신 분들은 꼭 한번 가보시길 좀 추천하는 코스입니다. 형제봉은 왜 형제봉이라고 하면요, 봉우리 2개 정도가 고만고만하다 해서 형제 같다 해서 형제봉이라고 불린다고 해요. 난이도는 대성문까지만 갈 경우에는 그렇게 어려운 코스는 아니고요. 일반적인 체력이 있으시다라면 완주하실 수 있을 코스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좀 체력이 약하다고 생각하실 경우에는 쉬운 코스에서 조금 더 연습하시고 도전하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험도는 형제봉 부근이 꽤 험합니다. 그래서 등산화를 꼭 신고 가시는 걸 추천을 해요.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는 코스는 국민대에서 출발하는 코스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기름역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해서 출발을 하죠. 풍경은 형제봉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형제봉 능선 코스에서 볼 수 있는 풍경 사진 몇 장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형제봉에 올라서 바라보는 평창동 방향이고요. 이 뒤로 인왕산과 안산이 보이죠. 이거는 기름 방향을 보고 찍은 사진이고요. 인왕산과 그리고 안산입니다. 이게 보현봉이죠. 다른 앵글에서 찍은 보현봉 사진이고요. 이게 대성문입니다. 이건 중간에 돌을 이렇게 개어 놓은 곳이 있어서 사진을 찍어봤어요. 이게 칼바위입니다. 칼바위 능선을 다른 앵글에서 찍어본 사진이고요.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기준은 국민대 방향에서 출발하는 코스고요. 지도 어플에서 북악공원 지킴터 혹은 형제봉 공원 지킴터를 검색하셔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설명은 북악공원 지킴터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북악공원 지킴터에서 시작하는 코스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본인께서 만약 교통편이 형제봉 공원 지킴터가 더 편하다 그럼 거기서 가시는 게 더 좋습니다. 크게 차이 안 나요. 대중교통을 타고 갈 경우에는 보통은 기름역에서 버스를 타서 국민대 앞에서 하차해서 출발을 하고요. 뒤에서 어떻게 가는지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후에 형제봉을 들러서 대성문 방향으로 산행을 하시면 되고요. 대성문 이후에는 취향에 따라서 문수봉 혹은 칼바위 방향으로 산행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쉬운 코스는 제가 볼 때는 정릉탐방지원센터로 하산하는 게 가장 쉬운 것 같습니다. 영상 말미에 하산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산행 난이도는 보통이고요. 이 산행 고도표는 정릉탐방지원센터로 하산하는 기준이고요. 등산거리는 약 8.5km로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최고 고도는 638m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상승 고도는 약 501m로 보통 정도의 난이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정도의 난이도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체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완주할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고요. 다만 체력이 좀 약하거나 저질 체력이신 분께서는 조금 완주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초반에 임도를 따라서 조금 산행을 시작을 하고요. 이후에 갈림길에서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이 됩니다. 이후에 형제봉까지 오르고요. 형제봉의 경치가 제일 좋고 이후 대성문까지는 무난한 숲길이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진을 하나씩 보면서 산행 코스를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국민대 정문이거든요. 이 방향으로 직진을 하시면 됩니다. 국민대 앞에 버스 정류장이 2개가 있습니다. 여기가 하나 있고요. 여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정문인데 이쪽에 버스 정류장이 하나 있고 이쪽에 버스 정류장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서 내리셔도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이 국민대 정문을 바라보고서 이 왼쪽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 방향을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쭉 가시다 보면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 빠지시면 되고요. 이 길을 따라서 오신 겁니다. 여기로 가시면 되고요. 여기가 북악공원 지킴터입니다. 오늘 갈 코스이죠. 이렇게 북악공원 지킴터에서 형제봉을 거쳐서 일선사 대성문까지 가는 코스입니다. 지도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여기 화장실인데 화장실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정비를 하고 오시거나 혹은 근처에 왔는데 좀 화장실에 가고 싶다 그러시면은 국민대 앞 건너편에 공중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마지막 정비를 하고 출발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여기는 화장실은 있는데 상태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이렇게 임도를 따라서 조금 올라가게 되고요. 쭉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올라가시다 보면은요, 이렇게 명산길 구간이라고 하는 이정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북악공원 직김터에서 500m 정도 왔죠. 예, 그럼 여기서 북악산 갈림길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숲길을 당분간 좀 걷게 되고요. 20분에서 30분 정도 이런 숲길을 걷게 됩니다. 경사는 그렇게 쉽지도 어렵지도 않은 일반적인 경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북악산 갈림길에서 이정표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서울 둘레길 형제봉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형제봉 방향으로 가시다 보면은 이정표가 또 하나 나오고 여기도 형제봉이라는 이정표가 있습니다. 950m만 가면 돼요. 언뜻 경치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네, 하지만 본격적으로 조망이 좋아지진 않았죠. 여기가 한 1km 정도 온 지점이고요. 네, 형제봉까지 700m 남았네요. 예, 여기서부터 조금 험해지고요. 네, 험한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위험하진 않습니다. 근데 다만 좀 암릉이 좀 있습니다. 네, 경치가 언뜻 좋아지기 시작하고요. 네, 이렇게 저지대를 잡는 곳이 왔다고 생각하시면은 곧 조망이 펼쳐집니다. 딱 올라오면 조망이 한눈에 들어오죠. 이게 형제봉에 올라서 예, 국민대 방향, 그러니까 기름 방향을 보고 찍은 사진이에요. 이거는 형제봉에 올라서 평창동 방향, 그리고 북악산과 인왕산 방향을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북악산에 보시면은 그 팔각정 있잖아요. 북악산 팔각정과 그리고 그 뒤로 남산이 보입니다. 파노라마로 찍으면 이런 멋진 경치가 펼쳐지고요. 여기서부터 형제봉이 끝날 때까지 풍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여기 봉우리를 지나면 또 잠시 오르막과 내리막이 좀 반복이 되고요. 조금만 더 가시면 이렇게 또 평창동이 한눈에 들어오는 조망터가 있습니다. 조금 더 진행을 하시면은 또 하나의 형제봉 봉우리를 보실 수가 있죠. 네, 여기가 국민대죠. 아까 국민대 저희가 산행을 시작한 국민대 방향이고, 네, 여기가 보현봉 방향이 보입니다. 네, 이렇게 조금 지지대가 있는 곳은 조금 험합니다. 그래서 고소공포증이 있거나 아니면 암릉을 안 좋아하시는 분께서는 조금 고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평창동이 한눈에 들어오죠. 그 뒤로 인왕산과 안산이 보이고요. 영상으로 보여드리면 여기가 360도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기가 딱 봉우리여서 앞뒤로 진짜 굉장히 아름다워요. 네, 이쪽이 국민대 방향. 네, 여기 북악산, 그리고 인왕산이 보이죠? 그리고 평창동 방향. 네, 저 뒤로 비봉능선이 보이고 보현봉이 보이죠. 네,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여기가 풍경이 가장 좋은 포인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참고로 보현봉은 현재는 출입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2021년까지는 출입이 금지가 되어 있고요. 이후에는 아마 풀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경치를 좀 충분히 구경을 하시고 산행을 좀 진행하시면 되고요. 이 뒤로 여기 비봉이 보이네요. 뾰족 쓴 게 진흥황 순숲이죠. 네, 나중에 이건 비봉 코스 편에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현봉과 일선사가 아름답게 보입니다. 대성문까지는 한 2km 정도 남았는데 대성문까지는 또 그렇게 풍경이 좋은 곳이 없습니다. 대성문까지는 거의 이런 숲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여기 지나온 형제봉 중에 하나죠. 네, 이렇게 암릉이 좀 있고요. 네, 드문드문 이렇게 풍광이 좋은 곳이 있긴 합니다. 이 포인트에서 지금 평창동이 예쁘게 보이는 것 같아요. 나중에 좀 돈을 벌면 이 동네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산자락에 살면 굉장히 좋죠. 네, 그 뒤로 이렇게 인왕산과 안산이 한눈에 또 보이고요. 풍경이 굉장히 좋아서 사진을 좀 많이 찍었어요. 저 뒤로 족두리봉도 보이네요. 예, 족두리봉에서 문수봉까지를 비봉능선이라고 하죠. 제가 또 비봉능선 편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형제봉을 지나서 대성문 방향으로 산행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형제봉을 지나면은 그렇게 조망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대성문까지는 무난한 오르막 그리고 무난한 숲길이 이어지고요. 중간중간 이렇게 조망이 좋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조금 한숨 돌리면서 천천히 산행을 진행을 하시면 돼요. 네, 이 부분은 옆 능선인 칼바위 능선이죠. 네, 칼바위 능선 편에 보시면은 또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보현봉을 가까이서 좀 찍어봤고요. 이건 일선사입니다. 네, 이거는 국민대 방향을 보고 찍은 사진이고요. 네, 여기까지가 경치가 좋아서 계속 사진을 찍었습니다.
위쪽에서 보는 칼바위 능선이 굉장히 예쁜 것 같습니다. 대성문이 1.5km 남았는데요. 절반 좀 넘게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성문까지는 앞으로는 크게 조망이 좋지 않고 그리고 크게 힘들지도 않고 무난한 숲길 오르막이 계속됩니다. 중간에 이렇게 공터도 좀 있고요. 형제봉을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넓은 공터가 있으니까 여기서 식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시간이 애매하다 그러면은 대성문에 오르면 대성문에 또 식사할 공간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드문드문 칼바위 능선이 보이기도 합니다. 중간에 이렇게 돌을 괴어 놓은 곳이 좀 있습니다. 사실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재미로 해놓은 것 같기도 하고 돌이 무너지지 말라고 한 것 같기도 하고, 참고로 이렇게 괴어 놓은 곳은 괴산에 있는 칠보산에 가면 이렇게 돌 괴어 놓은 게 진짜 많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대성문까지 1.2km 남았는데 조금 지루한 오르막이 계속 됩니다. 네, 보연봉이 슬쩍슬쩍 보이고 풍경도 그렇게 아름답진 않고 그냥 숲길 오르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구간은 중간에 일선사를 들르는 구간이 있는데요. 저는 절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서 안 들렀습니다. 다만 여기 화장실이 있으니까 만약 화장실이 급하신 분은 여기서 볼일을 보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산에 있는 화장실인 만큼 그렇게 상태가 좋지는 못합니다. 네, 이렇게 쭉 올라가시면 되고요. 대성문까지 700m가 남았네요. 중반에 이렇게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옆에 칼바위 능선이 언뜻언뜻 계속 보이고요. 조망이 좋은 포인트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나무와 잎에 가려져 있어서 조망이 그렇게 좋진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보이는 게 없어요. 계속 오르막만 지속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오르막과 평지, 오르막과 평지가 조금 반복되는 듯한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 부근쯤 오면 살짝 좀 지루한데 조금 힘내서 한 200m 정도 남았네요. 대성문까지 힘내서 가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 구간에 이 계단이 조금 가파르지만 거의 다 왔다는 뜻이니까 힘내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네, 조금만 힘내서 올라가시면 옆에 이렇게 칼바위 능선도 보이고 특히 그렇게 볼 것은 없는 오르막이에요. 네, 이렇게 힘들게 오시면은 대성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설명해드릴 코스고요. 여기 대성문은 북한산성의 일부이죠. 네, 대성문 위에 올라오시면은 이렇게 그늘도 있고 앉을 곳도 있어서 많이들 쉬어 가십니다. 여기서 식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산 코스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면은 오늘 온 코스는 여기가 국민대거든요. 이렇게 북각공원 지킴터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만약 그래서 형제봉 공원 지킴터면 이렇게 올라오셔도 돼요.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대남문까지 가서 이렇게 하산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풍경이 좀 많이 없으니까 만약 가신다고 하면 여기 문수봉까지 들르셔서 문수봉을 좀 보고 내려가시는 거 좀 추천을 하고요. 아니면 이렇게 쭉 내려오셨다가 이렇게 정릉탐방지원센터로 하산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조금 돌아서 이렇게 보국문까지 갔다가 정릉탐방지원센터로 하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코스는 좋은 게 요 사이에 전망대가 2개 정도 있습니다. 북한산 정상부를 볼 수 있는 전망대 하나와 그리고 서울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있어서 여기 전망이 좀 좋은 곳이 있으니까 거기서 좀 전망을 보고 하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긴 전체적으로 오르막이어서 조금 더 체력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보국물 조금 지나서 칼바위 능선으로 하산하는 방법도 있는데 칼바위 능선은 경치는 굉장히 좋지만은 험해서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만약 정말 체력이 여유가 있다 그러시면 이렇게 북한산 주요능선을 타고 100군데까지 갈 수도 있지만은 거리도 꽤 길고 여기가 경사가 좀 있어서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반대로 대성문에서 이렇게 문수봉 들렸다가 비봉능선으로 하산하는 방법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좀 코스가 길어지고 그리고 오르막 내리막이 반복되다 보니까 체력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런 코스들도 다 제가 영상을 다 제작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 코스가 좋은지 다른 영상을 보고 참고하셔서 하산 코스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형제봉 능선 코스를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형제봉 능선은 경치는 굉장히 좋은데 조금 그 풍경에 비해서 유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북한산을 많이 다녀보신 분들도 안 가보신 경우가 많으니까 만약 그렇다고 하면 한번 가보시고요. 만약 등산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라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좋은 풍경을 자랑하는 곳이니까 꼭 한번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궁금하시거나 건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언제나 그렇듯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산타는 제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